긴급 재난지원금.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크고 작던 돈 주면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나라에서 우리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얼마? 100만 원. 큰 돈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좀 붕괴되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엄청나게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면에는 빚과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 6시 조금 지났는데 그 시간에 전화 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띵동 띠리링 띠리링 막 전화 와서 잠을 좀 깼습니다. 좀 피곤해서 어제 늦게 자가지고 누구야 봤더니 시골에 계셨던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시골 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뉴스, TV 뉴스 보는데 이 TV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게 국회를 통과해서 돈을 100만 원 지원해준다 라는 뉴스 보고 이제 걱정도 되고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새벽같이 전화를 해주신 겁니다. 속도 모르고 좀 짜증냈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죄송하네요. 또 이제 자영업 하고 있잖아요. 자영업 하고 있고 요즘 막 뉴스 보면 자영업 경기 어렵고 힘들고 뭐 폐업하고 임대 속출하고 있는 것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자주 보시잖아요. 항상 가면은 이제 걱정하는 거야.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게 돈을 못 벌고 있고 또 뭐 힘들지 않은가, 항상 걱정입니다. 저 나이도 이제 저 나이가 뭐 40대 이제 거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70 이렇게 이상 되신 부모님이 봤을 때는 또 제가 항상 또 이렇게 아이 같고 또 어린 같고 애기 같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부모님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돈 지원해 주는데 혹시라도 제가 그 소식을 모를까봐 또 이거 지원 신청 안 해가지고 100만 원 못 받을까봐 그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 전체 가구로 봤을 때는 2,171만 가구네요. 2,171만 가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많게 최대 이제 40만 원입니다. 이것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나누시는데 혼자 사시는 가구는 이 40만 원, 또 60만 원, 80만 원 그렇게 이제 돈을 받는 이 방식으로 국가에서 이제 긴급재난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막 논란이 많이 있었죠. 뭐 70%를 준다, 뭐 어떻게 좀 나눠서 준다, 뭐 한다, 뭐 여야 국회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최종 결정돼서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긴급재난 지원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수출도 막혀버리고 내수도 꽁꽁 얼어붙고 지갑 자체가 닫힌 상황에서 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사실 뭐 안 힘든 분도 좀 계실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마중물 형태로 이 돈을 이렇게 뿌리고 이게 내수 진작 또 소비 심리를 좀 나게 하는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닭갈비 매장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그 상생카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신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자체나 또 도 차원에서 이런 카드를 지원해줘서 그런 매출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물론 그게 좀 반짝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내수를 좀 살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긴급재난지원금 그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오늘이 이제 석가탄신일 4월 마지막 날이니까 이 다음 달 이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네요. 며칠 안 남았네. 11일 신청하면 이게 받는 게 종류들이 좀 쉽게 좀 나눠졌더라고요.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현금은 취약계층, 뭐 저소득 이런 분들은 뭐 그 뭐 국가 주민센터에서 그 계좌번호가 입수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바로 현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가구들, 세대주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카드사에 11일 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이틀 정도 후에 그 포인트 형식으로 이 카드에 적립이 되고 또 이게 뭐 체크카드 형식도 있고 종이 상품권도 있고 뭐 지역 사랑 이 상품권 같은 경우 이렇게 몇 가지 종류로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뭐 지금 뭐 진짜 이렇게 받으면은 지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죠. 자영업 또 소상공인 또 실직 하신 분들 또 청년 구직자 다 어려운 분 많으신데 지금은 그런 돈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좀 발견한 듯한 그런 달콤함을 주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또 반대의 모습들, 또
빛과 그림자 또 그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이렇게 마시니까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긴급재난지원금 계속 줄 수 없잖아요. 우리 계속 받으면 얼마 좋아. 우리가 계속 받을 수만 있다면 최고지. 근데 그거 안 되잖아. 이거 한 번밖에 못 줄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주고 일회성으로 끝날 겁니다. 아무리 뭐 돈 많이 주는데 우리 바닷가에서 물 많아도 다 바닷물 소금물인데 그거 목마르다고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그늘이고 또 우려가 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또 부메랑이 또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재난지원금 그 신청을 안 하고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 이제 기부금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전 국민에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청을 해야 돼요. 그 기간을 또 놓치면 안 되고 또 사용 기간도 한 3개월까지 그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셔야 되니까 이 신청을 하셔야 된다. 안 하면 이 기부금 처리됩니다. 내가 선의로 기부를 하려고 마음이 있어서 기부를 한 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기부되면 그것만큼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좀 신청하셔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이 기부금 하는 것도 좀 이제 국가의 이 재정, 국가 재정, 예산 그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뭐 사회단체라든가 기부단체도 아닌데 이 기부금으로 나라의 재정을 한다.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올 초에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513조 정도 됐습니다. 역대 최고, 그러니까 슈퍼 예산이라고 했었거든요. 예산 편성이 많아졌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졌었죠. 사실 뭐 이 제조업 경기라든가 자영업 소상공인 경기는 뭐 2년, 3년 전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거든요. 경제 자체가 그때부터 체질이 좀 허약해지고 있었던 터에 그거를 좀 방해하려고 이제 방어를 하려고 예산 자체도 이렇게 슈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재정 건정성을 보면은 이 부채 비율이 국가의 부채 비율이 한 40%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이 구체 그 재무 구조가 40% 아래 그냥 좀 건전하게 운영했었어요. 30% 초중반대에서 유지를 해서 그렇게 이제 빚을 많이 안 지고 가는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나라죠. 나라가 좀 튼튼하다, 건강하다, 이 재력이 이렇게 담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강점이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빚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계속 하고 있어요. 1차 추경, 2차 추경, 이 3차 추경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한 10조 정도는 훌쩍 드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추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 돈줄이 말라 있고 돈맥 경화 그게 빠져 있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막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렵고 또 돈이 있는 사람도 돈 안 써버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써버리고 지갑을 안 쓰고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매를 맞고 있는 게 저 같은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폐업들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또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얼마 좀 길어지잖아요. 한 2달 이렇게 길어지면 또 문 닫는 가게들이 속초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아요. 매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직접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니까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훅 느껴지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예산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각지 못한 복병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코로나 하나로 싹 다 덮어져 버린 거죠. 코로나 이슈가 그냥 뭐 다 그냥 뭐 싹쓸이 그냥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이 추경이라든가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예산을 뿌려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뿌리는 거지. 소상공인은 1.5%의 절에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뿌려서 돈으로 이렇게 일단 막아놓은 거죠. 살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차원이죠. 이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이 미봉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로 이 숨을 깔딱깔딱 쉬게 하고 산소호흡기를 잠깐 붙여줬다가 빼줬다가 문제는 이 산소호흡기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 차질 자체가 지금 막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살려고 거기를 갔어. 소상공인 진흥공단 가서 대출 받았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이제 집에 갔죠. 빠꾸 맞았죠.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카드 대출 쓰고 뭐 현금 서비스 돌려먹고 이제 하는 분들이 그 이제 내관들이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거고 그 예산들이 지금 확정이 됐죠. 어제 논란이 좀 있었지만 국회에서 땅땅땅 쳐서 이 통과가 됐고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시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 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즌이 이제 됐다는 거죠. 자, 전체 가구가 2,171만 가구입니다. 이분들에게 40에서 100만 원 돈을 이제 나눠 드리는 거죠. 지원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 돈을 하려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하냐? 14조 3천억입니다. 요즘 뭐 억 단위, 조 단위 뭐 이렇게 금방금방 나오니까 감각이 안 오죠. 뭐 몇 조 하는 것들도 그냥 뭐 동네 개인 같기도 해. 1조, 2조, 3조, 뭐 10조, 40조, 뭐 50조, 뭐 이게 조 이게 그잖아요. 우리가 이게 듣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들인데, 이 돈들을 마련해야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긍정적인 기능, 부정적인 기능, 또 우려와 비판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14조 3천억 국민 뭐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돈이 부족하면 나라도 빚을 내야 됩니다. 빚. 그게 바로 국채죠. 국채를 찍어놔야 되는데, 일단은 세금을 초반에 막 슈퍼해산하고 1차 추경 땡겨서 이렇게 쓰고 대출해주고 막 그런 돈으로 마련하고, 2차 추경에서도 14조 3천억. 이게 이제 돈 좀 부족하네. 일단 SOC 사업 줄이고 뭐 다른 쪽 사업을 돌려가지고 뭐 빼가지고 예산을 일부 돌렸지만, 이 부족한 재원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 재원들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대출이죠. 대출이 아니라 이게 빚을 내는 겁니다. 국채를 찍어내는데, 그 국채가 무려 3조 한 4천억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국채는 이제 미래 세대들, 우리 자식 세대들이 나중에 사회활동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기업에서 뭐 법인세 내고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나라가 채권 발부를 하는 것을 국채라고 하는데요. 그 돈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부채, 나라의 이제 부채,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냐면 한 819조 정도 돼요. 819조. 현재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게,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을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빚이 늘었을까? 꽤 많이 늘었습니다. 알아맞혀 보실래요? 얼마 늘었을까? 자,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땡, 땡, 땡. 더 늘었어요. 얼마? 90조 정도 늘었어요. 90조. 이게 진짜 뭐 조단이 뭐 엄청 나는데, 이 작년보다 우리가 빚을 이렇게 많이 지게 된 겁니다. 부채 비중이 90조가 늘어서 올해는 국가 부채가 819조. 근데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현재 41.4%입니다. 계속 40% 안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넘어가서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서 국가의 건전 재정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빚 대출을 레버리지라고 하죠. 지렛대라고 해서 잘만 쓰면은 또 부를 이렇게 축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순기능 역할을 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 좀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들, 뭐 L자형, 뭐 U자형, V자형, 뭐 W 막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칫 이제 빚 부채는 독이 된 성배를 마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주변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자영업 폐업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식, 숙박, 도소매 이런 거 보자고. 그러면 1년 전 대비했을 때 실업자가 무려 한 22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는 증가를 했어요. 대신에 혼자서 하는 사람들은 한 14만 명 정도 늘었고, 직원이 있는 그런 자영업자 수는 요건 되게 많이 줄었어요. 한 18만 명 이상 줄어서 이게 이제 실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4%. 엄청나게 크죠.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요. IMF가 한 5.1% 마이너스였는데 거의 IMF도 가지 않는가라는 게 지금 불안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 불안,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밖으로 사람들은 오늘 많이 나갔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봤더니 많은 분들의 차량 행령들이 고속도로, 교회, 관광지 하나 짜고 밀려 터지더라고. 근데 지금 이 도심지 같이 저같이 이렇게 있는 데는 좀 한산한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었죠. 경제 성장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수출도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4월 수출이 무려 마이너스 27%.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사람들의 이동 제한, 국경 간 이동 통제가 다 막혀버리니까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영업이 왜 중요하냐면, 자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야? 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 쌓이고 줄어들고, 그러면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실직자는 늘어나고, 이게 악순환이 좀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이 이렇게 이제 그래도 관심을 쏟고 기울여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말들이 좀 많았네요. 예. 근데 항상 이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빚과 그늘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같이 이제 자영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고 매장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의 현장에서, 실물 경제 현장에서 조금 더 가까이서 보잖아요. 제가 월급쟁이 직장생활도 오랫동안 했었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 자영업의 시각으로 본 긴급 재난지원금 빚과 그늘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진짜 뭐 돈 나갈 것도 많고 정산할 것도 많은데 한번 계산기도 한번 좀 두드려 보고 있습니다. 돈 나가야 될 거 두드리고 또 5월달도 되는데 4월달 한 달을 보냈던 그런 내용들도 오늘 또 저녁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께 함께 좀 말씀드리면서 또 자영업 현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썩같은 일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